당신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의 목숨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슴 왼쪽을 만져보세요. 심장 박동을 느껴보세요. 앞으로 24시간 안에 전국의 470명의 어르신들이 그 심장 박동이 갑자기 불규칙해지고 느려지고 멈추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암이 전이되어서가 아닙니다. 종양이 커져서도 아닙니다. 3일 전 담당 의사가 한 처치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올해 73입니다. 지난 42년 동안 서울과 부산의 종양학과에서 진료부장으로 일해왔습니다. 8,000명이 넘는 고령 암 환자분들 곁을 지켜왔습니다. 그분들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차트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 고안된 치료법으로 오히려 환자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65세 이상이고 암 진단을 받으셨거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앞으로 10분이 생존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료 시스템은 당신의 몸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토콜, 우리가 따르는 치료 시기, 우리가 계산하는 투여량, 이 모든 것이 40대와 50대를 대상으로 설계되고 테스트되었습니다. 70대가 아닙니다. 80대도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차이가 당신을 죽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양 전문의들이 절대 인정하지 않을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암 치료 중 사망하는 고령 환자의 85%는 암 자체로 사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사 붕괴로 사망합니다. 치료가 노년의 몸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파괴하기 때문에 몸이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병을 공격하지만 동시에 당신에게 남은 유일한 방어체계도 함께 공격합니다. 저는 17년 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측정하지 않던 것을 추적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70세 이상 환자들이 항암 화학요법을 받은 후 72시간 동안 일어나는 생물학적 붕괴의 정확한 순서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끔찍했습니다. 특정한 연쇄 반응이 있었습니다. 먼저 알부민이라는 중요한 단백질이 3.2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 108시간 이내에 면역 세포수가 급감합니다. 그리고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암 때문이 아니라 젊은 몸처럼 처리할 수 없는 몸에 치료제가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커리어 전체를 바꾼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79세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3기 대장암이었습니다. 모든 표준 프로토콜에 따르면 즉시 강력한 항암 화학요법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에서 뭔가가 보였습니다. 3가지 특정 생체 지표가 그분의 몸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너무 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표준 프로토콜에 반하는 일을 했습니다. 치료를 2주 연기하고 그 3가지 지표를 먼저 회복시키기 위한 특정 영양 중재를 실시했습니다. 2주 후 그분의 몸이 준비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는 것과 똑같은 항암 화학요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분의 몸이 견딜 수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박 여사님은 완전 관해 상태입니다. 매일 아침 5km를 걸으십니다. 손주들을 돌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50대의 몸이 아니라 79세의 몸으로 치료했기 때문에 살아계십니다. 그때부터 제 진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고령 환자들이 살아남고 어떤 환자들이 사망하는지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치료 중이 아니라 치료 시작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3가지 영양 요소와 하나의 타이밍 프로토콜이 91%의 정확도로 생존을 예측했습니다. 치료 시작 전에 이러한 요소들을 최적화한 환자들은 전국 평균보다 3배 높은 관해율을 보였습니다. 3배입니다. 이것은 대체 의학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치료를 거부하는 것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치료가 시작될 때 당신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노화된 몸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료 시스템은
취약한 구조물에 엄청난 힘을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그것이 부러지는지 궁금해 합니다. 다음 몇 분 안에 그 세 가지 요소가 정확히 무엇인지, 의사에게 요구해야 하는 구체적인 검사 수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이 살 것인지, 또 다른 통계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72시간의 시간대에 대해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73이고 지난 42년을 서울전역의 종양학과 병동에서 보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당신을 화나게 할 것입니다. 암 전문의와 나눴던 모든 대화를 의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65세 이상이고 암과 맞서고 있다면 다음 10분이 그들의 삶에 몇 년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지난달 제 환자 중 한 분의 딸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 79세였는데 막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진단서에는 전이성 대장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딸의 눈을 바라보며 다른 어떤 종양 전문의도 감히 말하지 못할 것을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암을 막으려고 한 일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85%. 이것은 종양이 아니라 표준 암 치료로 인해 촉발된 완전한 대사 붕괴로 사망하는 제 고령자의 비율입니다. 저는 제 경력 동안 이 일이 2000번 넘게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패턴은 항상 동일하며 완전히 예방 가능합니다. 고령 암 환자의 몸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거의 아무도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가 되면 간에 특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감 화학요법 약물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간세포가 시토크롬 P4-오깅이라는 효소를 30% 덜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신장 여과율이 거의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골수는 더 적은 백혈구를 생산합니다. 장 내벽이 더 얇아지고 취약해집니다. 그런데 표준 종양학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40대와 50대 환자를 대상으로 설계되고 테스트된 치료 프로토콜을 가져와서 당신의 75세 몸에 조정 없이 그대로 적용합니다. 몸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똑같은 약물 용량을 사용합니다. 똑같은 주입 일정을 사용합니다. 똑같은 조합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환자분의 몸이 제가 72시간 재앙의 창이라고 부르는 것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첫 치료 후 이 72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감제가 혈류로 들어갑니다. 손상된 간은 그것을 충분히 빨리 분해할 수 없습니다. 혈액 내 약물 농도가 젊은 환자보다 3배 더 오래 높게 유지됩니다. 이렇게 지속되는 독성은 암세포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암에 대항하는 몸의 유일한 자연, 방검막인, 면역체계를 무너뜨리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48시간 이내에 백혈구 수치가 급락합니다. 천 조절 기능이 망가집니다. 입과 목 안쪽에 고통스러운 궤양이 생겨서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됩니다. 너무 약해져서 서 있을 수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매번 제 가슴을 아프게 하는 부분입니다. 가족들과 의사들이 이런 증상들을 보고 이것이 항암 치료가 원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해지라고 말합니다. 견뎌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치료가 효과를 내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당장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이 우리가 집어넣고 있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72시간의 창 안에서 즉시 조정하지 않으면 신진대사가 우리가 암성 악액질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전환됩니다. 몸이 에너지를 위해 자기 자신의 근육을 소모하기 시작합니다. 장기들이 하나씩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암 때문이 아닙니다. 세포 수준에서의 기아 상태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장 힘든 방식으로 배웠습니다. 20년 전에 강남에서 오신 박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68세였습니다. 2기 위암이었습니다. 완전히 치료 가능했습니다. 예후가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제가 훈련받은 대로 표준 프로토콜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그분은 6주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종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폐렴 때문이었습니다. 면역 기능이 제로가 된 것 때문이었고 몸이 대사할 수 없는 치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장례식에 서서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표준 프로토콜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겠다고. 저는 치료 전에 특정 생체 지표들을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체중이 아니라 간 기능을 기반으로 용량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제가 일하던 서울대학교 병원의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제 환자들은 치료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들의 면역 체계는 기능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들의 암이 더 잘 반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몸이 약과 함께 싸울 수 있을 만큼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의 모든 종양 전문의가 알고 있지만 가족들에게 직접적으로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살인자는 종양 자체가 아닙니다. 이 다음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명이 이것을 이해하는 데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70세 이상의 고령 환자가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첫 72시간 안에 몸 안에서 재앙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 파일을 검토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주로 40대와 50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계되고 시험된 항암제는 고령자의 몸에서 우리가 대사붕괴라고 부르는 것을 유발합니다. 대사붕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몸에는 3가지 에너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3개의 다른 엔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 엔진은 음식의 당분으로 작동합니다. 두 번째 엔진은 저장된 지방으로 작동합니다. 세 번째 엔진,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데 근육 단백질로 작동합니다. 젊은 환자들의 경우 항암제가 처음 두 엔진을 일시적으로 손상시킬 때 몸은 기다리고 회복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환자들에게는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몸이 패닉에 빠지고 즉시 세 번째 엔진, 즉 근육 단백질을 응급 연료로 태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고령암 환자들이 치료 첫 달에 체중이 극적으로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지방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을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치명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근육량의 18% 이상을 잃으면 면역 체계가 무너집니다. 완전히. 그 시점에서 암이 여러분을 죽일 필요조차 없습니다. 단순한 폐렴이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요로 감염이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 진단서에 암이 아니라 폐렴이나 폐혈증이라고 쓰여 있는 이유입니다. 통계는 진짜 살인자를 숨기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누군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암 치료를 시작하고 6개월 안에 감염으로 사망한 고령자를 아십니까? 그것은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강남구에서 오신 73세의 박 씨에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2기 대장암이었습니다. 매우 치료 가능했습니다. 그분은 3월에 표준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4월에는 혼자 화장실에 걸어갈 수 없었습니다. 5월에는 폐렴이 생겼습니다. 6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암은 거의 자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근육량이 22% 떨어졌습니다. 면역 체계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20년간 종양학에 종사한 후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2008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고령 환자가 이 대사붕괴를 경험할지 예측하는 특정 혈액 지표들이 있습니다. 3가지 특정 지표입니다. 알부민 수치가 3.5 이하, 헤모글로빈이 11 이하, 그리고 림프구 수가 1000 이하. 만약 고령 환자가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이 3가지 지표 중 2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표준 치료 프로토콜은 암보다 더 빨리 그들을 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거의 어떤 종양 전문의도 이 숫자들을 기반으로 치료를 조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표준 프로토콜은 평균 환자를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구에서의 평균 암 환자는 58세입니다. 78세가 아닙니다. 88세가 아닙니다.
전체 시스템이 잘못된 연령대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저는 2012년에 치료 프로토콜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낮은 항암제 용량, 주기 사이에 더 긴 휴식 기간.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첫 치료 72시간 전부터 시작하는 공격적인 영양 개입입니다. 저는 흡수 가능한 단백질의 특정량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단백질이 아닙니다. 고령자의 소화 시스템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흡수 가능한 단백질입니다. 이것이 제가 앞서 언급한 중요한 72시간의 창입니다. 첫 항암제 용량이 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근육량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구성 요소들로 시스템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60g의 매일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종류여야 합니다. 계란, 부드러운 두부, 찐 흰살 생선이어야 합니다. 붉은 고기는 안 됩니다. 단백질 파우더도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노인의 소화 기능에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제 환자들은 근육량을 유지했습니다.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표준 치료 결과와 비교했을 때 관해율이 3배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담당 종양내과 의사는 환자분께서 연령 관련 대사 요인에 기반한 치료 조정을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이런 것을 제한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 수치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노인 암 환자를 치료한 23년 동안 발견한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진실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의과대학에서 배운 모든 것에 의문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타이밍에 관한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65세 이상의 노인 환자가 항암 치료를 받을 때 환자가 살아남을지 아니면 암 진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대사 붕괴 상태에 들어갈지를 결정하는 72시간의 창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양내과 의사들은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저 역시 한 달 동안 12명의 환자를 잃기 전까지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두 번째 치료 주기 후 며칠 이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중요한 72시간 동안 여러분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감제가 노화된 시스템에 들어가면 암세포만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토콘드리아 위기라고 부르는 것을 촉발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모든 세포 안에 있는 발전소입니다. 젊은 환자들의 경우 이 발전소들은 18시간에서 24시간 이내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 특히 70세 이후에는 미토콘드리아 회복 시간이 96시간 이상으로 연장됩니다. 문제가 보이십니까? 표준 치료, 프로토콜은 14일 간격으로 다음 투여를 진행합니다. 다음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의 몸은 결코 완전히 회복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연쇄적인 기능 정지를 만듭니다. 먼저 식욕이 사라집니다. 항감제로 인한 메스꺼움 때문이 아니라 세포들이 에너지 보존을 위해 비명을 지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근육 조직이 가속화된 속도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근육 손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1kg의 근육량을 잃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3주 이내에 환자들은 화장실에 혼자서 걸어가기에도 너무 약해집니다. 가족들은 암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은 치료 강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환자는 암 때문이 아니라 완전한 대사기능 부전으로 사망합니다. 저는 이 패턴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5년 전 강남구에 사시는 박 씨라는 78세 여성 환자가 계셨습니다. 3기 대장암이었습니다. 그분은 가족 응급 상황 때문에 두 번째 항암 치료 예약을 놓치셨습니다. 3주 늦게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좌절했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잃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을 진찰했을 때 뭔가 달랐습니다. 에너지 수치가 더 높았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단백질 지표가 더 좋았습니다. 프로토콜에 어긋나지만 저는 그분의 치료 간격을 14일 대신 21일로 연장했습니다. 박 씨는 오늘날 살아계십니다.
4년 동안 완전히 암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의 모든 환자 파일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패턴은 명백했습니다. 감염, 휴일 또는 행정적 오류로 인해 치료가 지연되었던 환자들이 표준 14일 프로토콜을 따랐던 환자들보다 43% 높은 생존율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10년간의 데이터에서 저에게 소리치고 있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범죄적으로 만드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72시간의 창은 단순히 치료 간격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 72시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재설정하기 위해 여러분의 몸은 3가지 특정한 것이 필요한데 아무도 환자들에게 이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모니터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집으로 보내며 쉬고 수분을 섭취하라고 말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혀 충분하지 않습니다. 각 치료 후 그 72시간 동안 여러분의 몸은 매일 정확히 60g의 쉽게 흡수되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소화하기 어려운 붉은 고기로부터의 단백질이 아닙니다. 저는 부드러운 두부, 찐 계란찜, 그리고 곱게 갈은 닭고기 수프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0분마다 한 모금씩 마시는 1600ml의 미지근한 물에 천일염을 약간 넣은 것이 필요합니다.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토콘드리아 수준에서 세포 수분을 유지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첫 48시간 동안 어두운 방에서 완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방문객과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휴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미토콘드리아는 뇌가 깊은 휴식 상태에 들어갈 때만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돌보는 65세 이상의 모든 환자에게 이 프로토콜을 시행했습니다. 18개월 이내에 제 환자 생존율은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270% 증가했습니다. 지금 가슴에 손을 대보십시오. 심장 박동을 느껴보십시오. 그 리듬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달려 있습니다. 골든 타임 동안 그것을 보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이제 72시간의 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노인 암 환자에게서 생과 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공유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종양내과 의사가 말한 모든 것과 모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환자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 그들의 몸은 첫 3일 이내에 중요한 대사 위기에 들어갑니다. 3주가 아닙니다. 3개월이 아닙니다. 3일입니다. 72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3가지 특정 바이오마커가 치료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지 아니면 죽음을 가속화할지 알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표준 종양학 프로토콜은 이 창 동안 이러한 지표들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죽입니다. 첫 번째, 바이오마커는 알부민 수치입니다. 이것은 혈액 내 단백질을 측정합니다. 젊은 환자들의 경우 알부민은 항암 치료 중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환자들에서는 첫 치료 후 48시간 이내에 알부민이 돌처럼 떨어집니다. 알부민이 데시리터당 3.2g 이하로 떨어지면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잃습니다. 암세포를 죽이기 위한 항암제가 대신 건강한 조직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면역 체계가 붕괴됩니다. 2차 감염이 자리 잡습니다. 이것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연쇄작용이며 암 자체가 아닙니다. 저에게 강남에 사시는 73세의 박 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3기 대장암이었습니다. 담당 종양내과 의사가 월요일 아침에 표준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오후까지 그분은 거의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극심한 피로가 식욕이 없고 혼란스러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이것이 정상적인 항암 치료 부작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응급 알부민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알부민 수치가 불과 60시간 만에 3.8에서 2.0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환자의 대사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멈춰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즉시 취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암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네, 중단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적극적인 알부민 회복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고용량 유청 단백질 분리물을 하루 60g씩 4번으로 나누어 투여했습니다. 3시간마다 분지세 아미노산을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화 효소를 추가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의 장은 더 이상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72시간 내에 그녀의 알부민 수치는 3.5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표준 용량의 60%로 항암 치료를 재개했지만 이제 그녀의 몸은 이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4년이 지난 지금 박 씨는 암이 완치되었습니다. 두 번째 생체 지표는 C반응성 단백질, 즉 CRP입니다. 이것은 체내 염증을 측정합니다. 정상 CRP는 3 미만입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노인 환자의 경우 처음 72시간 내에 CRP가 10 이상으로 급증하면 전신 염증이 통제불능 상태입니다. 몸이 스스로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준 프로토콜은 이러한 급증을 무시합니다. 그들은 염증이 예상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 3일 동안 노인 환자에서 CRP가 10을 초과하면 사망 위험이 400%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체 지표는 림프구 수입니다. 이것은 암과 싸우는 면역세포, 즉 여러분의 전사들입니다. 효과적인 치료에서는 림프구가 마이크로리터당 1000개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표준 항암 치료 용량을 받는 노인 환자의 80%에서 림프구는 72시간 내에 500개 미만으로 급락합니다. 그 수준에서는 면역 체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감염이든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폐렴, 요로 감염, 심지어 단순한 감기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화나게 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종양학과는 중요한 72시간 동안 이 세 가지 검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2주에 한 번씩 검사합니다. 그때쯤이면 손상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대사 연쇄 반응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몸은 이미 멈춰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왜 이러한 지표를 즉시 확인하지 않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빈번한 검사실 검사를 실시하는 데 비용이 듭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진짜 이유인데 표준 항암 치료 프로토콜은 40세에서 60세 사이의 환자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노인 생리학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종양 전문의들은 지침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프로토콜을 적용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검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첫 항암 치료 세션 전에 알부민, CRP, 림프구 수혜 기준 측정값을 얻으십시오. 그런 다음 치료 시작 후 정확히 48시간과 72시간의 반복 검사를 요구하십시오. 이 숫자들을 기록하십시오. 알부민이 3.2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CRP가 10 이상으로 상승하거나 림프구가 1000개 미만으로 떨어지면 즉시 중단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이제 노인 AM 환자가 치료에서 생존하는지 아니면 굴복하는지를 결정하는 5번째 중요한 요인을 밝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학회의에서 제 동료들을 불편하게 만들지만 한국에서 종양학 분야에서 23년을 보낸 후 저는 더 이상 침묵하기를 거부합니다. 7식씩 조고 72시간 염증 창입니다. 이 용어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은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시작된 직후 3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 환자가 표준 암 치료를 받으면 그들의 몸은 동일한 용량을 받는 젊은 환자보다 6배 더 심각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6배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우리 병원에서 2,000명 이상의 환자에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사이토카인이라고 부르는 염증 지표는 처음 72시간 내에 위험한 수준으로 급증합니다. 이것은 암이 환자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치료가 대사 연쇄 반응을 유발하여
장기 시스템을 하나씩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암 치료를 시작한 후 3개월 내에 사망하는 노인의 대다수는 종양 성장으로 사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노화된 면역 체계가 통제할 수 없는 이 염증 폭풍으로 사망합니다. 암은 진행할 시간조차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사망 진단서에는 암이라고 적혀 있어서 아무도 진짜 범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15년 전에 표준 프로토콜이 권장하는 것처럼 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환자를 추적하기 시작했을 때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악화되는 환자들은 첫 치료 후 48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항상 동일한 경고 신호를 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혼란, 천이 1도만 상승, 어깨 위로 팔을 들 수 없는 특정 유형의 피로. 이것들은 더 많은 약물로 관리해야 할 부작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몸이 멈춰가고 있다는 적색 경보였습니다. 비극은 이 연쇄 반응이 특정 시간 창 동안 행동하면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상이 나타난 후가 아닙니다. 치료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다음은 제 환자들에게 모든 것을 바꾼 프로토콜입니다. 첫 항암, 치료 세션, 정확히 5일 전부터 제가 염증 완충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을 시행합니다. 이것은 실험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년 동안 존재해온 대사과학에 기반하지만 너무 간단하고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무시됩니다. 첫째, 특정 식품 공급원을 통해 오메가3 섭취를 3배로 늘립니다. 보충제가 아닙니다. 실제 음식입니다. 고등어, 정어리, 들기름. 목표는 5일 연속 하루 15g의 오메가3입니다. 왜 이 양인가요? 부산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이것이 노인 환자의 세포막을 포화시키고 사이토카인 급증을 둔화시키는데 필요한 정확한 임계값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글루타치온 전구체로 그들의 시스템을 미리 채웁니다. 70세 노인의 간은 40세보다 60% 적은 글루타치온을 생산합니다. 글루타치온은 주요 항산화제입니다. 적절한 수준이 없으면 염증 연쇄 반응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반숙 계란 3개, 브로콜리 새싹 100g, 그리고 특정 아미노산 타이밍을 통해 이것을 달성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 단식 시간을 조작합니다. 표준 종양학에서는 환자에게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소량의 식사를 자주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72시간 동안의 노인에게는 치명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치료 12시간 전부터 시작하는 변형된 16시간 단식을 하게 합니다. 이것은 자가포식을 촉발시켜 손상된 세포 찌꺼기를 제거하고 염증 부활을 40% 감소시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70생 직예견랭 79세의 박모 씨, 3기 대장암 환자분이 작년에 강남에 있는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이전 종양내과 의사는 아무런 준비 없이 표준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60시간 이내에 그분은 다장기 스트레스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안정되어 제 치료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음 치료 주기를 3주 연기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5일간의 염증 완충 프로토콜을 정확히 시행했습니다. 같은 항암제, 같은 용량, 완전히 다른 결과. 그분은 정상적인 피로를 경험했지만 장기 스트레스는 전혀 없었습니다. 염증 지표는 전체 72시간 동안 안전구역에 머물렀습니다. 그분은 6회 전체 사이클을 완료했고 완전 관해를 달성했습니다. 차이는 암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그분의 노년대사를 치료 자체에서 살아남도록 준비시킨 것이었습니다. 이제 노인 암 환자가 생존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통계가 되는지를 결정하는 6번째 중요한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의 의학학회에서 이 주제를 꺼낼 때 동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을 돌립니다. 주제를 바꿉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코르티솔 리듬과 관련된 항암치료 투여 시간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24시간 주기의 자연스러운 호르몬 생산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자정 무렵에 가장 낮은 지점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이 리듬은 암세포를 식별하고 파괴하는 면역체계의 능력을 제어합니다. 우리가 이 리듬을 고려하지 않고 노인 환자에게 항암 치료를 투여하면 재앙적인 충돌을 만듭니다. 대부분의 한국 병원에서 표준 종양학 프로토콜은 직원 편의에 따라 치료를 예약합니다. 오전 시간대, 오후 시간대, 병원 일정에 맞는 것이면 무엇이든 아무도 코르티솔이 높거나 낮은 시간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연 사례의 세포가 가장 활발한 시간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항암제는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죽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암세포 맞습니다. 하지만 면역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내벽세포, 골수세포. 젊은 환자들은 몸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세포 복구 메커니즘이 극적으로 느려집니다. 코르티솔이 이미 낮을 때, 면역 반응이 자연적으로 약화되어 있을 때 항암 치료가 시스템에 타격을 가하면 치료는 암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방어선을 파괴합니다. 저는 15년 전 삼성서울병원에서 우연히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2명의 환자가 있었는데 둘 다 73세, 둘 다 상기대장암, 거의 동일한 케이스였습니다. 박 씨는 아침 8시에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최 씨는 오후 4시에 똑같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같은 약, 같은 용량, 같은 암 단계. 박 씨는 2주 이내에 심각한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급락했습니다. 우리는 치료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는 4개월 후에 사망했습니다. 초혜 씨는 치료를 놀라울 정도로 잘 견뎠습니다. 그는 오늘날까지 살아있으며 14년 동안 암이 없습니다. 저는 모든 환자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치료 일정을 잡기 전에 상세한 코르티솔 수치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패턴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코르티솔 최고 시간인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에 항암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코르티솔 감소 단계에 치료받은 환자들보다 생존율이 43% 낮았습니다. 왜 아무도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병원 효율성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프로토콜을 변경하려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잘못해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부모님이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다면 이 한 가지 요인이 생과 사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암 치료 일정이 잡히기 전에 코르티솔 리듬 검사를 요구하십시오. 4점 타액 코르티솔 검사라고 합니다. 하루 동안 4번의 다른 시간에 타액 샘플을 채취합니다. 아침, 정고, 저녁, 밤. 이것은 여러분의 고유한 코르티솔 패턴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상적인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년간의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으로 교란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측할 수 없습니다. 검사해야 합니다. 패턴을 알게 되면 코르티솔 감소 단계 동안 항암 치료를 투여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대부분의 노인에게는 일반적으로 오후 중반입니다. 종양내과 의사가 거부한다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면, 이것을 사소한 것으로 무시한다면 반드시 주장해야 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여주십시오. 저는 이것에 관해 한국의학저널에 3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시간치료요법, 생체 리듬에 맞춘 치료는 결과를 개선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 이 같은 원칙은 방사선 치료, 면역 치료, 심지어 수술 시간에도 적용됩니다. 치유하고 감염과 싸우고 스트레스를 견디는 여러분 몸의 능력, 이 모든 것은 일주기 패턴을 따릅니다. 치료의 골든타임은 속도만이 아닙니다. 치료를 여러분 몸의 자연스러운 강점과 동기화하는 것입니다. 병원 편의가 여러분을 죽게 하지 마십시오. 개인화된 시간을 요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제 제 환자들이 전국 평균보다 3배 높은 관해율을 달성하도록 도운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복잡한 약물 개입이 아닙니다. 노화된 생리 기능에 맞서지 않고 함께 작동하는 정밀한 수정 사항들입니다. 첫째, 시간창. 이것은 가장 중요한 단일 요인이므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65세 이후에 암 진단을 받으면 어떤 치료가 시작되기 전에 특정 실험실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72시간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양내과 의사들은 일주일 이내에 항암 치료를 서두를 것입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65세의 여러분 몸은 40세와 같은 대사 예비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3가지 특정 검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알부민 수치 3.8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보다 낮으면 항암 치료가 암을 건드리기 전에 간 기능을 파괴할 것입니다. 두 번째, 림프구 수치 1000레벨5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보다 낮으면 면역 체계가 치료 주기 사이에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 헤모글로빈 수치입니다. 여성은 최소 11일, 남성은 10이어야 합니다. 이 수치들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치료와 함께 싸울 것인지 아니면 그 아래에서 무너질 것인지의 차이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제가 다르게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모든 항암 치료 전에 저는 2주 동안 이 3가지 지표를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어떻게? 노인분들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맞춤 영양을 통해서입니다. 하루 60g의 단백질이 필요하지만 미리 분해된 단백질이어야 합니다. 부드러운 두부, 계란찜, 8시간 동안 끓인 사골국입니다. 70살의 위장은 더 이상 질긴 고기를 분해할 수 없습니다.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계란 12개가 60g입니다. 연두부 3모가 60g입니다. 이것을 적어두세요. 두 번째 수정사항입니다. 우리는 70세 이상 환자들에게 표준 항암제 용량을 30% 줄이지만 치료 기간을 연장합니다. 암 산업계는 이것이 덜 효과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틀렸습니다. 젊은 환자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최대 용량 강도가 필요합니다. 노인들에게는 그 용량이 암을 죽이기 전에 여러분을 먼저 죽입니다. 제 치료법은 표준 용량의 70%를 사용하지만 더 긴 기간 동안 일관된 수준을 유지합니다. 암세포는 여전히 죽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세포는 살아남습니다. 18개월 후 제 병원에서 암이 완치되어 여전히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퇴원하는 환자들이 계속 있습니다. 세 번째, 셀레늄 요소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꾸는 간과된 요소입니다. 암 치료 중에는 하루 200마이크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브라질너트 3개가 정확히 이만큼을 제공합니다. 2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닙니다. 3개입니다. 셀레늄은 항암 치료 손상으로부터 심장을 보호합니다.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갑상선을 지원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치료가 에너지 생산을 파괴합니다. 암 때문이 아니라 치료 합병증으로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됩니다. 부산에서 오신 73세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기 대장암이었습니다. 첫 번째 종양 전문의가 즉시 최대 용량 치료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그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알부민 수치는 3.2였습니다. 림프구 수는 980이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3주 안에 중환자실에 있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16일 동안 그녀를 보강했습니다. 매일 아침 연두부, 매일 저녁 사골국, 점심에 브라질너트 3개. 재검사했을 때 알부민은 4.1, 림프구는 3,950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정된 용량의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전체 치료 과정을 완료했습니다. 오늘, 2년 후, 그녀는 일주일에 3일 손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화된 몸에 올바르게 적용된 생리학적 과학입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치료 일정에 동의하기 전에 이 3가지 검사를 요청하십시오.
진단 전이라도 지금 당장 하루 60g의 흡수 가능한 단백질을 먹기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신진대사 예비력을 구축하기 때문입니다. 일상에 브라질 너트 3개를 추가하십시오. 이 정보를 종양 전문의에게 가져가서 나이에 맞게 치료법을 조정하도록 요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황금 시간 내에 행동해야 합니다. 이 정보가 가족 중 누군가, 지역사회의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이것을 공유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댓글에 나는 내 치료를 통제할 것이다 라고 입력하세요.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이것을 이겨낼 것을 약속한다고 알려주세요. 가족이 여러분이 강하기를 필요로 합니다. 손주들이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진료 때 의사에게 어떤 검사 수치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것인지, 또는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 시기에 대해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노인들이 암 치료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이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퍼뜨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독해 주시고, 이 중요한 차이점을 이해해야 하는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